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민법 계약에서 이 비용상환 청구권, 그중에서도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한 비교 문제 단문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자, 먼저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비용상환 청구권. 자, 임차 건물이 뭐죠? 비용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는 임차 건물에 결합된 물건이 구성 부분이죠. 그 물건 자체가 임차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는 경우, 이때는 자, 소유권의 임대인의 소유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때는 유익비 혹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문제고요. 문제는 임차 건물이 지금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아서 소위 독립한 물건이 되는 경우에요. 독립한 건물, 독립한 물건. 이때는 소유권이 임차물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당연히 임차인한테 있죠. 그래서 임차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는데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이 이 부속물을 분리하여 수거해야 된다면 당연히 부속물에 대한 가치는 감소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민법 646조에는요. 소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그때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물건을 좀 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6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부속물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에 부속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소유에 속하고 그런데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따라서 부속물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으면 자, 부속된 물건 자체가 오로지 이런 경우 잘 나오죠? 임차인의 어떤 특수한 목적 사용을 위해서 부속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 목적은 우리 판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그 건물 자체의 구조 그리고 임대차 계약 당시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용 목적, 주위 환경, 위치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당 건물의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 합의된 목적, 위치, 주위 환경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객관적 편익을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재반 사정 등을 참작해서 판단한다. 건물 자체, 객관적인 사용 목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그 편의를 위해 실내 장식, 설치된 주방, 화장실, 전기, 시설 등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주방, 화장실, 전기, 시설 등이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언제 인정되죠? 임대차가 종료돼야 인정되죠? 임대차 종료 시에 인정되지만 중요한 거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경우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 자체가 해지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성질 자체는 형성권이다. 즉,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 자,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대금을 받을 때까지 부속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정리됐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6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예요. 토지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만료하였는데 건물, 수목 등이 현존하게 된 경우,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643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요,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 등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체는 포기 약정 자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건물 이게 잘 나오죠, 이 판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 건물 기타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그죠? 그 지상물 일체요. 이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입니다. 그래서 지상물이라는 것은 부속물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물 자체는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이거죠.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기간 중에 축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그 가치가 현존하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대차 계약 당시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신축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청구권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그 건물은 토지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임대차 기간 중에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만료 시에 그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포함된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 당시 기존 건물일 필요도 없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일 필요고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판례는 무허가 건물도 대상에 포함된다. 즉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판례 원문 그대로입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상물 같은 경우는요,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그 가치가 현존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누구만 할 수 있죠? 지상물의 소유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문제되는 게 양도된 경우죠. 대부분 건물 자체, 건물을 신축한 토지 임차인, 갑이라고 할게요. 갑이 임대차 기간 만료하기 전에 그 건물을 타에 양도한 경우입니다. 양도한 경우 그 임차인 자체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없다. 그러면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은 당연히 임대인이지만, 그죠?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이지만, 임차권이 소멸된 후에 그 토지가 갑으로부터 뭐 을에게 양도된 경우다. 네. 이런 경우, 임차권이 대항력이 갖춘 경우, 즉 인도와 그죠? 인도와 대항력 요건, 그 사업자 등록 같은 대항력을 갖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소유자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 이때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례에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리고 형성권입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적법하게 행사되면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지상물 요 매수 가격에 있어서 매수 가격 자체는 건물의 위치, 건물 자체의 가격, 위치, 토지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한다. 시가, 현재 시가, 현재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를 말해요. 그래서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처럼 그 매수 청구의 대상 자체,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위의 건물 등, 임차 목적물 건물 등, 즉, 그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과 부속 매수 청구는 좀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것임을 요하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지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임대인의 동의. 그런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건물의 가치만 현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건물 신축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는 게 그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비용상환 청구권과 부속 매수 청구권 사례를 봐야겠죠. 자,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 매수 청구권. 자, 포기특약 효력이 유효한지에 대한 쟁점이죠. 자, 갑은요, 임대인이고요. 자, 보증금 3,500, 임대차 3년. 그 다음에 15평 정도 되는 점포를 임대합니다. 을이 임차인이고요. 계약 체결할 때, 자, 다음과 같은 약정을 맺었답니다. 자,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임차인이 시설한 일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약정을 한다. 그런데 을이 임차인이죠. 자, 6개월 전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셧다운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약 3개월분의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갑은 결국에 임대차를 해지하고 건물 명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을은 자, 유리 출입문, 샤시 설치비, 기타 전기, 배관 시설 보수비를 요구하면서 건물 명도를 거절하고 있다 이거죠. 이처럼 을이 설치한 시설 보수비를 돌려줘야 되는가? 왜? 결론?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죠? 그래서 검토를 하면, 자,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용상환 청구권, 즉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서 들인 필요비나 임차물을 개량하는 데 들인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건물의 임차인의 경우는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 이때는 646조 부속물 매수 청구권, 즉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사안에서 전기와 배관 시설에 대한 보수비는 뭐죠? 임차물 보존에 관하여 들인 비용, 즉 필요비에 해당하고, 유리 출입문과 샤시 설치비는 그죠? 부속물이라 볼 수 있다. 즉 건물의
구성 구성 요소는 아니다. 구성 부분이 될 수는 없고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 출입문과 샤시 설치비는 부속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의뢰 요구 자체는 뭐다? 필요비상한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에 대한 포기 특약 효력은 다르죠. 결론적으로 필요비상한 청구권과 유입비상한 청구권, 즉 비용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다. 그죠? 즉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서 포기가 가능하다. 반면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거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갑은 부속물인 유리 출입문과 그 다음에 샤시 설치비는 지급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지급하려고 보니까 이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지금 3기, 그냥 3개월분의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즉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없다고 보고 있다.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 임차인이 자기가 잘못해서 임대차 계약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까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해 줄 필요, 즉 임차인은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 입장에 따랐을 때 나와 있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갑의 임대차 계약 해지 자체는 의뢰 차임 연체라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의뢰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의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장할 수 없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쟁점 하나 볼까요?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의, 법적 성질. 자, 이거 대충 봤으니까 사례를 봐야겠죠? 자, 사례. 갑은 을소유 X토지 건물을 지었다. 갑은 을소유 X토지 건물을 지어서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로 을과 X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에 그죠?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요. 그 후에 갑은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하면서 특약을 맺었는데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갑은 X토지 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X토지를 반환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고요. 갑이 신축한 건물과 관련해서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소위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한 검토 문제입니다. 지금 갑이 임차인이에요. 자, 을이 임대인이고요. 토지에 있어서 갑은 임차인이다. 즉, 자 문제의 소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포기 특약이 유효한지, 즉 지상물 매수 청구권 643조에 대한 조문을 적어줘야 됩니다. 즉 일정한 목적의 무슨 임대차? 건물? No. 토지 임대차요. 일정한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 존속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지상 시설 자체, 지상 시설이 현존하고 있는 경우, 이때 누가? 토지 임차인이 뭘 주장할 수 있죠? 이러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갱신 청구할 수 있고, 먼저 계약 갱신 청구가 있어야 됐죠? 근데 계약 갱신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계약 갱신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 그죠? 거절했습니다. 이때는 뭘 가라? 지상물을 사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이 포기 특약 유효한지 우리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포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한 두 줄만 써도 어느 정도 점수 나오겠죠? 그러나 이건 사례형이기 때문에 자 문제의 소재 그래서 쟁점 정리하시고 자 요건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성립 요건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 식체목,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무슨 임대차? 중요한 건 토지 임대차여야 됩니다. 토지 임대차.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하고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있어야 된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있어야 된다. 즉 임차인의 갱신 요청이 있었음에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임차인의 차임연체 이거 마찬가지죠.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으로 채무불이행,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인의 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자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역시 불가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 소유의 지상 시설이 현존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상물에 대한 현존하는 시가에 의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행사만 하면 지상물에 관해 그 현존하는 시가에 의한 매매 계약이요. 그 다음에 동시행변권 지금 임차인의 지상물을 이전해야 될 의무와 임대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되고 유치권은요. 지상물 매매 대금 채권 자체는 토지에 관한 생긴 채권이 아니죠. 지상물에 관한 생긴 채권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그렇죠?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자 포기 특약 유효합니까? 결론은 유효하지 않다. 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것으로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문제 해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그 포기 특약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임차인 갑은 토지 임대인 을을 상대로 당연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결론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요. 이 사례를 통해서 사례보다는 그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그 대상, 효력에 대한 이 차이를 단문으로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